타월성의 탄생이라. 인간을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안톤 체호프. 노먼 커즌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웃음의 치유력에 20세기 위대한 음악가인 파울로 카살스에 대한 유익한 일화를 들려준다. 늦은 신년 변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커즌스는 이 위대한 첼리스트의 90번째 생일 직전에 카살스를 만났다고 한다.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세약한 데다가 관절염 때문에 옷을 입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호흡이 거친 것으로 보아서 퇴직을 하는 것이 분명했다. 고생한 몸에 무리를 앞으로 내밀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다. 명도도 늙고 지쳐있다. 카살스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능숙한 연주하던 여러 악기 중에서 하나인 피아노를 향했다. 힘겹게 걸어가더니 피아노 앞에 앉았다. 붓고 굽은 손가락을 건반으로 가져가는 것이 애처롭게 보일 정도였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카살스는 커즌스의 눈앞에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다. 예전처럼 자본이 풍부한 내적 상태에 도달하자 생리 체계가 바뀌면서 건강하고 힘이 넘쳤으며 손가락이 유연한 피아니스트만이 할 수 있는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커즌스는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풀리면서 햇빛을 향하는 꽃봉오리처럼 건반에 닿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곧게 펴졌고 호흡이 아주 편해진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생각 자체가 카살스의 내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 신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카살스는 방의의 평균 클라비어 곡집을 뛰어난 감성과 기계로 연주했다. 그 다음으로 브람스 협주곡을 연주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걷는 일을 질주하는 것 같았다. 그 전에는 카살스의 몸 전체가 음악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뻣뻣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았으며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니 관절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기술했다. 카살스가 연주를 마치고 일어설 때 처음에 보았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곱게 서 있었고 키도 훨씬 커 보였다. 발도 질질 끌지 않았고 그리고는 거꾸로 아침 식사 테이블로 걸어가 배불리 먹은 후에 휴빈을 산책하러 나갔다. 우리는 흔히 신념을 종교적인 교리나 신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신념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신념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과 같은 원칙, 명언, 믿음 또는 열정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극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념은 세상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리 잘 정비되고 체계된 필터 같다. 마치 뇌의 지휘관과 같은 것이다. 우리 몸의 마음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그것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내적 표상을 우리 뇌에 전달하는 것과 같다. 카살스는 음악과 예술을 믿은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질서 고귀함을 세웠고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지닌 초월적인 힘을 믿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활력을 얻었다. 그의 신념이 자신을 지친 노인에서 활력 있는 천재로 매일 변화시킨 것이다. 가장 심오한 의미로 예술이 그에게 생명력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신념이 있는 한 사람의 힘은 오직 관심만 있는 것이 금형의 힘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이 타월성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이유다. 신념은 신경계에 직접 명령을 전달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말 그대로 그것이 진실의 내적인 상태로 돌입한다. 신념을 효과적으로 다루면 삶에서 선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제한하는 신념은 자원이 풍부한 신념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 역사를 통틀어서 종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자원을 만들고
지휘하며 내면 깊숙이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념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고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나침반이나 지도와 같다. 신념이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력해질 수 있다. 마치 모터나 방향턱 없는 보트와 같다. 자신을 가까이 있게 신념이 있을 때 행동을 취하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얻도록 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사실 신념보다도 인간의 행동을 더 강력하게 이끄는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신념의 역사다. 예수, 모하메드, 코페르쿠스, 콜럼버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우리의 신념체계를 바꾼 인물들이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면 신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탁월성을 구원받고 싶으면 탁월성을 이룬 사람들의 신념을 모델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힘을 더 잘 알게 된다. 많은 면에서 신념의 힘은 우리가 가진 논리적인 힘을 뛰어넘는다. 생리체계에서도 명백히 신념이 현실로 나타난다. 얼마 전에 조현병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한 가지 사례는 조현병에 걸린 환자 이야기다. 평소에 그의 혈당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고 믿자 생리체계가 당뇨병 환자처럼 바뀌었다. 그의 신념이 현실화된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얼음 조각을 뜨거운 쇳조각이로 속이고 만지게 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쇳조각이로 믿은 사람은 분명히 얼음 접촉한 부위에 물집이 생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신념, 의심할 여지 없이 신경체계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다. 너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다. 플라세보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 성분이 없는 가짜 알약을 먹어도 효과를 경험한다. 자신의 병을 없애는 믿음의 힘을 직접 터득한 노먼 커전지는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회복에 대한 신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생 개양이 있는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놀라운 플라세보 연구가 있다. 연구는 두 그룹에서 수행되었다. 한 그룹은 완벽하게 통증을 없애주는 신약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그룹의 서러운 실험장약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첫 번째 그룹은 70%가 궤양이 현저하게 회복되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25%만 두 그룹 모두에게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을 받고 또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택한 신념이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 앤드루 웰 박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약을 복용한 사람의 효과는 그들의 기도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약응화법은 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마음에 있다. 탁월성은 우리의 신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이 신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신념이 정적이고 지적인 개념으로 행동과 결과와는 관계가 없고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잠재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신념은 아이디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보자. 한 친구가 나에게 소금 좀 갖다 주라고 부탁한다. 나는 주방으로 가면서 소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라고 말하고 몇 분 동안에 찾아보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라고 외친다. 그러자 그 친구가 주방으로 와서 옆에 있는 선반에서 소금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네. 이게 뱀이었다면 너를 물어버렸을 거야. 말한다. 내가 못 찾겠어 라고 말했을 때 이미 내게 소금을 보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인 맹점이라고 부른다. 모든 인간의 경험 그리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본 모든 것이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다.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 기억할 수 없게 된다.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신경계에 또 뇌의 경로를 열도록 명령을 내려서 필요로 하는 답을 잠재적으로 전달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베일을 길러서 다시 생각해보자. 신념이란 무엇인가? 자신과의 소통을 일관되게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진에 잘 적어놓은 조직화된 내적인 소통 방식이다. 신념이란 절제의 소통이다. 신념이 뭐냐?
자, 첫 번째는 환경이다. 이 세상 가치 성공은 성공으로 실패는 실패로 이어진 원리가 적용하는 냉혹한 것이다. 빈민가 생활에서 진정한 공포는 매일 겪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아니다.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 진짜 악몽은 환경이 신념과 꿈에 미치는 영향이다. 주위에 보이는 것은 온통 실패와 절망이라면 성공을 촉진할 내적 표정을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앞에서 모델링은 누구나 똑같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와 성공 속에서 성장하면 부와 성공을 이룬 롤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가난과 절망 속에서 저장되면 그 속에서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얼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이 속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편견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가 진행하는 모델링 강좌의 고급 과정의 대도시 거리에 노숙자를 대상으로 실습하는 시간이 있다. 최근의 실습 시간에 우리는 28세의 지적으로 보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잘생긴 한 노숙인 남자를 만났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적었던 위치에는 행복하게 사는데 이 젊은이는 이토록 불행하게 거리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에 거리에 살면서 도둑질하고 마약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했다. 환경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한다고 믿었고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이 청년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신념 체계를 바꾸었다. 결과로 그는 거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마약도 끊었다.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 이는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살면서 새로운 결과를 낳고 있다. 환경의 신념을 숨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요인일 수 있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다. 사건은 크든 작든 신념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있다. 9.11 테러 등등등등의 사건, 사고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세 번째는 지식이다. 직접적인 경험은 지식의 한 형태다. 또 다른 경험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묘사하는 대로 세상을 보면서 형성되었다. 지식은 제한된 환경이라는 족쇄를 푸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다. 세상에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길 수 있다. 흑인 정치학자 로버트 커빈 박사는 뉴욕 타임스에서 기고한 글에서 미국 최초의 흑인 선생인 제키 로빈슨의 사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했다. 제키 로빈슨에 대해서의 적 덕분에 나는 풍요로워졌다. 그를 모델링하면서 나의 기대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었다. 네 번째는 과거의 결과로 형성된 신념이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단 실행해 보는 것이다. 한 번 성공하면 다시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기가 훨씬 쉽다. 마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의 초고를 한 달 안에 써야 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은 하루 만에 한 장을 맞췄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번 성공하니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 책을 정해진 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가 있었다. 마감 시간에 맞춰야 하는 기자들도 유사한 경험을 한다. 매일 마감의 압박 속에서 1시간 뒤에 기사 작성을 끝내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미래에 원하는 경험을 마치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의 내적인 표상을 변화시켜서 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신념이 생기는 것처럼 미래에도 되기를 원하는 것에 맞춰서 성장으로 경험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결과의 선행 체험이라고 부른다. 결과가 주변 상태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경험을 머릿속에 그림으로써 내적 상태, 신념,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한 세일즈맨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만 달러와 10만 달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벌기 쉬울까? 사실 10만 달러가 벌기가 더 쉽다. 이유가 뭘까? 1만 달러가 목표라면 그저 밥이나 굶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목표이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적인 표상이 이 정도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열정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내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는가? 열정이 생길까? 겨우 입에 불칠만 할 정도로 벌려고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만 달러를 목표로 하든 10만 달러를 목표로 하든 같은 일을 한다. 달성하려는 목표가 어떻든지 똑같이 전화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일한 제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1만 달러보다 1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돈만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무엇이든지 머릿속에 원하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 달성한 것처럼 자신에게 내적인 표성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인 상태가 형성될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고 자신을 제한했던 주된 신념 5가지를 적어보라. 이제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념을 5가지 이상해보라. 희망, 소망, 믿음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늘 염려, 불안, 불평. 그렇죠. 우리의 전제 중에서 하나는 위의 신념들을 모두 시간이 지난 것 때문에 신념이 형성된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신념은 특정 시점,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바뀔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신념치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희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신념치기는 우리 머리카락 그 일이 또 특정한 정리의 음악에 대한 선호,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혼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크라이슬러, 캐딜락 또는 벤츠로 바꾸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내면에 이미 그렇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신념 역시 내적인 표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인간에게는 신념의 사다리라는 계층구조가 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여기는 신념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타글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신념을 본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은 어디서 온 걸까? 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왔을까?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왔을까?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신이 형편없는 학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다. 잠재력, 행동, 결과, 믿음, 태도, 태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자신감 있고 활기가 넘치며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열심히 노력하겠는가? 그래서 불가능을 강조하는 신념체계로 시작하면 나중에 신경체계도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우리의 잠재력을 일부만 활용하게 된다. 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가? 형편없는 게 뻔하다. 그러나 결과는 이후의 노력에 대한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말한 것은 전형적인 악순환의 사례다. 실패는 실패를 낳는다. 불행하고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적게 일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좋은 재질의 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는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기대를 넘어서 온몸의 털끝 하나까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내적 표성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엄청날 것이다. 자본이 풍부한 사람도 실패할까? 물론 실패한다. 긍정적인 신념은 항상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줄까? 당연히 아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영구적이고 완벽한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고 말한다면 지갑을 꽉 움켜쥐고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상책이다. 역사에서도 인간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념치기를 유지했을 때 성공에 이르게 하는 행동과 작은 유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중요한 선거에서 여러 번 패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얻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신념이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신념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학 수업에 졸았다고 해보자. 수업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자 잠에서 깬 그 학생은 칠판에 적혀있던 두 문제를 급히 베껴 썼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 그 학생이 해결한 문제는 풀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문제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학생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베껴 적었다. 학생은 적혀있던 문제를 급히 베껴 적었다. 이 문제가
그날 숙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집에 가서 오후 내내 그 문제를 풀려놓았다. 그러나 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수학까지 계속 그 문제를 씨름했다. 결국에는 한 문제를 풀어서 수업 시간에 가져갔다. 그러자 깜짝 놀랐다. 신념을 바꾸는 또 한 방법은 신념에 번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섣불 걷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나는 사람들이 불의를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한 가지라도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다. 따라서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신념을 확인해보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 는 다음 그림을 어떻게 보이는가? 오목한가? 볼록한가? 볼록, 오목.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다. 대답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만든다.